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집 스탠다드 파트너 사업체 대표 양정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뒤에 보이는 멋진 욕실 앞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신축 주상 복합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레이아웃부터 디자인을 했던 현장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건설사에서 제안한 이 디자인 자체가 저희 고객님의 디자인 온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을 원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의 무드를 듬뿍 담은 좀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이번 현장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용부에서 거실과 주방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제 지정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호텔 욕실과도 같은 대형 욕실을 만들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테리어뿐 아니라 스타일링까지 함께 잡을 수 있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토대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거실이에요. 기존 거실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거실과 주방이 같이 이어져 있는 구조에서 배치와 색감이 서로 호응되지 못했었고, 두 번째로는 기존 주방 공간에 식탁을 놓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식탁을 거실 쪽으로 끌고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소파 자리와 TV 자리를 스위치했었어요. 이 소파부에 앉았을 때 이 우측을 보면 예쁜 뷰를 볼 수 있고, 좌측을 보면 거실 친화적으로 꾸며진 주방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고객님의 무드를 녹일 수 있는 데 집중을 했는데, 크게 봤을 때 톤 앤 매너예요. 웜톤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쿨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인테리어부터 스타일링까지 전반적으로 쿨톤을 담을 수 있는 소재와 색상을 제안드렸는데요. 벽지의 색이라든가 필름의 색이라든가 바닥의 타일, 이런 소품들까지도 전부 다 쿨톤으로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제안드렸습니다. 좀 고객님 혼자만의 시간을 좀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제안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값은 바로 이 1인 소파입니다. 이러한 스타일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객님과 함께 매장을 다니면서 직접 색감을 대조해보기도 하고 레이아웃을 고민해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인테리어의 색감과 스타일링의 색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샘플칩을 들고 다닌다든지 시뮬레이션을 그려본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객님과 좀 긴밀히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좀 가장 톤온톤이 예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거실에서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바로 이 마그네틱 조명이에요. 마그네틱 조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뻔하지 않은 집을 원하셨기 때문에 약간 상 공간처럼 좀 특별한 느낌을 자아내고 싶기도 했고, 각기 다른 디자인의 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조도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편안한 그런 힐링 무드를 찾게끔 해드리고자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주방이 앞서 말씀드린 거실과 함께 호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주방을 설계함에 있어서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이 주방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보여지는 아일랜드의 모든 바깥면을 천연 대리석을 활용하여 졸리컷 시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고급스러운 미감을 극대화해드리고 싶었고, 아일랜드를 연장하면서 바 의자를 배치해서 공간의 밀도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본주방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홈바를 배치하고 이쪽에는 싱크대를 배치를 하되 오픈형으로 구성을 해서 좀 공간의 개방감을 넓히기도 하고, 거실에서 구성했던 이 차가운 쿨톤의 필름을 이 주방 안쪽에도 같이 배치를 함으로써 색감의 일체감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픈형 주방을 구성함으로써 그 부족한 수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보시면 키튼장과 냉장고를 배치함으로써 레이아웃을 다시 재구성했었고요. 혹시 이 벽면에 매립 선반이 보이실까요? 기존에는 없던 벽인데 거실에서부터 이 벽을 연장했습니다. 수납이라든지 냉장고를 넣는 공간이 히든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고,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성적인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기존 주방은 쿡탑 공간과 싱크볼 공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 재배치를 하면서 대면형으로 쓸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충분한 조리 공간은 물론이고 동선의 편리함까지 쓸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이에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현장입니다. 기존의 안방 공간은 좀 평이하게 침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공간을 이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객님과의 논의를 통해서 좀 최대한 힐링이 되면서도 또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힐링인데요. 고객님의 취향을 그대로 담을 수 있게끔 은은한 조도, 그리고 고객님께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침대의 높이, 이 침대의 넓이, 이 모든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정말 안락하게 제안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단순히 욕실을 확장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디테일 하나까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급스러움을 잡아낼 수 있는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집 같지 않은 조금 특별한 무드가 들어간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이 안방 드레스룸을 안방 욕실에 편입을 시키고 안방과 욕실 간의 경계를 벽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 파티션을 통해서 구분을 둠으로써 욕실의 내부 공간을 하나의 오브제처럼 안락한 침실에서 좀 향유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형 욕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바로 설비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공간의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예요. 일반적인 아파트는 욕실과 다른 공간 사이에 그 벽이 내력벽인 경우가 있어서 좀 털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상복합이었기 때문에 공간을 확장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금 확인하시면 좋은 거는 발코니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이러한 욕실 같은 경우는 바닥 단차가 낮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방 욕실은 원래 단차가 낮았으나 확장한 이 공간은 드레스룸이었기 때문에 바닥이 높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게 평평하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체크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냉온수하고 배수를 끌어갈 수 있고 끌어간 냉온수 배수가 잘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필요했어요.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샤워 공간에 한해서만 약간 더 바닥이 올라온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담수 테스트를 좀 여러 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쪽 공간에서는 충분한 바닥 경사가 나오지 않아서 구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 샤워부에 한해서만 약간 더 바닥을 높여서 이 경사를 주고 그 경사를 통해서 물 구배가 잘 흐르도록 했어요. 때문에 디자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추후에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기능적인 테스트를 같이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설비 부분이 온전하게 해결이 된다면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안쪽에서 이쪽을 바라보았을 때 예뻐 보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타일을 하냐에 따라서 톤이라든지 혹은 이런 디자인의 그런 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안방에 저희가 배치했었던 그런 레놀릿 우드 필름과 최대한 유사한 느낌의 타일을 골랐었고 600에 1200 타일을 활용해서 이 매지 라인을 좀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대형 욕실의 공간감을 좀 더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포인트를 바로 이 욕조 존과 이 세면대 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욕조 존의 경우에는 안방에서 가장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스탠딩 욕조, 스탠딩 수전, 그리고 이 예쁜 펜던트를 배치해서 이러한 도기가 주는 아름다움을 바로 좀 느낄 수 있게끔 해드렸고 이 세면대조차도 조금 더 일체감 있는 좀 간결한 느낌을 자아내고자 했고 저희가 단순히 타일 앞에 LED 방수 거울만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수전을 매립함으로써 좀 고급스러운 미감을 좀 선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 넓은 대형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안방 드레스룸을 없앴는데요. 그러면 이 드레스룸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의 확장으로 인해 없어진 드레스룸을 저희는 이 입구방을 활용해서 다시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 옷을 걸 수 있는 행거들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붙박이장을 한다거나 옷장을 하게 된다면 너무 집과 같은 분위기가 날 것 같았고 이 시스템 행거도 기성품으로 하게 된다면 디자인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소재마저도 스틸이라든지 흑경 유리를 활용해서 좀 차가운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이 행거를 보다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이 바닥재마저도 행거와 잘 어울리는 쿨톤의 그레이 타일로 잡아드렸고요. 이어지는 어떠한 오브제라든지 소품 그리고 거울까지도 드레스룸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힙한 어떤 상공간의 느낌 그런 무드를 자아내고자 소품 하나하나까지 고객님과 함께 고민하고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께 팁을 드리자면 정말 중요한 건 업체와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도 스스로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긴밀히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그 최선의 어떠한 그런 꼭지점들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 현장 말고도 더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른 현장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